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6년 1월 21일 개봉 스페인 영화 시라트입니다. 2025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 수상작입니다. 이 영화가 개봉하기 일주일 정도 전에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영화의 바이럴성 글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서브스턴스급의 충격 이러면서 어그로를 끌었어요. 서브스턴스와 동일하게 찰나에서 수입을 했고요. 소지섭이 또 이 영화 수입에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른바 소지섭이 수입한 영화라고 하면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품성이 뛰어나거나 독특하고 강렬한 재미를 맛보게 해주는 그런 외국 영화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행하고 유명한 영화가 역시 서브스턴스고요. 2024년에 서브스턴스 외에도 존 오브 인터레스트, 악마와의 토크쇼, 소지섭이 수입한 이런 영화들이 다양성 영화 기준으로는 흥행도 꽤 되었고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죠. 그런데 2025년에는 특별히 화제가 된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개봉한 시라트는 간만에 포텐이 있는 영화라서 개봉 전부터 바이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서브스턴스급이다 이러면서 홍보한 게 좋은 판단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관객 수 10만에서 20만 정도는 목표로 할 텐데 청날 흥행 성적이랑 관객들 반응을 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서브스턴스처럼 50만 넘기고 이 정도는 언감생심 꿈도 못 꾸고요. 서브스턴스와 전혀 다른 영화입니다. 서브스턴스급의 충격 이런 홍보는 막상 이 영화를 보면 과장 광고였구나 라고 느낄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개봉 이틀째 봤는데 개봉 첫날에 올라오는 인터넷 후기들을 여러 개 읽어봤거든요. 생각보다 안 좋은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지 말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면서까지 계속 고민을 했어요. 볼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 봤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좋았고요. 다만 서브스턴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호불호 영화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실 서브스턴스도 호불호가 꽤 갈리는 영화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서브스턴스는 취향에 따라 갈리는 명확한 지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이 불닭볶음면 싫어하는 거랑 같은 거죠. 누가 좋아하고 누가 싫어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서 있는 영화란 말이에요. 서브스턴스는. 그런데 시라트는 그런 식의 호불호가 아니고요. 일단 이 영화를 재미있다고 느낄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적인 플롯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스토리 자체가 없는 영화이고 하지만 복잡하거나 난해하진 않습니다. 스토리는 진짜 단순해요. 스포일러 리뷰니까 지금 바로 스포일러 할게요. 단 자세한 스포일러는 아니고 대략적으로만 스포일러 하겠습니다. 결말까지 한 문장으로 스포일러 해볼게요. 7명과 2마리가 차 3대에 나눠 타고 모로코의 사막을 횡단하는 여정을 거친 끝에 일부가 살아남고 끝난다. 어딘가에 도착하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도착이라고 볼 수가 없지. 그냥 살아남았고 계속 살아간다. 그게 엔딩이에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7명과 2마리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살아남는 건 한 명 빼고 다 죽었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암울한 전개에서 한 명 빼고 다 죽는 그런 엔딩의 작품이 워낙 많았는데 이 영화는 그렇진 않고요. 그렇다고 희생이 적었다고도 할 수 없고 꽤 많이 죽긴 합니다. 정확히 몇 명이 죽고 누가 죽는지는 스포일러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이런 대략적인 내용을 보시면 이 영화가 어떤 재미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비슷한 영화로 몇몇 작품들이 언급되는데 매드맥스라든가. 그런데 저는 역시 공포의 보수가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공포의 보수를 볼 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영화가 1950년대에 나왔잖아요. 이 영화는 1950년대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블록버스터 영화라는 말 자체는 조스 이후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제가 만약 1950년대 이 영화를 극장에서 봤다면 지금 시대에 굉장한 스케일의 블록버스터를 극장에서 볼 때와 비슷한 감흥을 느끼지 않았을까. 커다란 트럭에 폭발 위험이 높은 액체들을 가득 싣고 어딘가로 가는 내용이잖아요. 길이 험하니까 차로 어딘가로 이동하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스펙터클, 그리고 목숨이 위험한 서스펜스, 그런 게 느껴지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인 거죠. 시라트도 그런 장르적인 재미를 느끼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 공포의 보수처럼 차가 굉장히 위험한 곳을 통과하는 그런 스릴도 있고, 그리고 후반 하이라이트는 지뢰밭을 통과하는 내용인데 허트로커 뺨치는 긴장감 이 영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는 재미있게 보려면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또 막상 이 영화를 본 관객 중에 상당수가 재미없다는 반응일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이해도 돼요. 긴장감 넘치고 임팩트 있는 장면들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분량은 대체로 지루한 편이고요. 그저 지루하기만 한 게 아니라 보기 힘들다라고까지 하는 후기글을 읽었거든요. 이 영화에서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함께하는 7명과 2마리, 원래는 두 그룹이었어요. 2명과 5명, 그리고 각각 개 한 마리. 2명은 아버지와 아들이 초등학생 나이 정도로 어립니다. 그리고 5명 그룹은 남자 셋 여자 둘이고 약간 히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막의 레이브 파티라는 걸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레이브 파티나 이런 건 전혀 몰라서
그래서 영화 보기 전에 나무 위키도 읽어보고 인터넷에 좀 찾아봤는데도 잘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영화 딱 시작하고 사막에 거대한 스피커 여러 개 설치해서 음악에 맞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춤추는 파티 장면이 길게 나오는데, 이 영화에 대한 감상은 이 시작 장면에서부터 갈릴 거예요. 영화에서 나한테는 소음이야 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오프닝 씬뿐 아니고 영화에서 이런 비슷한 음악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소음처럼 들리면서 이것 때문에 영화 보는 게 힘들었다는 후기 글을 몇 개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첫 장면에서부터 이거 괜찮은데? 저까지 막 춤추고 싶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홀린 듯이 보게 되는, 그리고 기분이 묘하게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악이 진짜 마음에 들던데 당장 춤추고 싶다는 건 아니고, 내가 혹시 춤춰야 할 일이 생긴다면 나는 이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겠어.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는 머리로 내용을 이해하면서 본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느낌이거든요. 물론 이런 말하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이해 안 되는 난해한 장면과 상징, 이미지들 나오는 그런 영화일 거라고. 전혀 아닙니다. 내용은 진짜 단순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해할 게 없는 내용. 제가 앞에서 한 줄로 말한 스포일러 내용, 그게 답니다 진짜. 7명과 2마리가 사막을 횡단하는 이유는 그냥 다음 레이브 파티 장소로 이동하는 거예요. 물론 5명은 레이브 파티를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는 게 당연한 거고, 2명, 아버지와 아들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딸, 아들에게는 누나죠. 딸이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사막에 레이브 파티에 갔다는 정보가 있어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프닝에 나온 그 파티에서는 딸을 못 찾았어. 여기에 없으면 다음에 열리는 파티 장소에는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로 가려고 하다가 그 히피 5명과 어찌어찌 일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여정 외에 또 무슨 일이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라디오 뉴스나 인물들의 대화나 이런 걸로 유추해보면 3차 대전이 터진 것 같아요. 묵시론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지뢰가 터진다던가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영화의 제목이 시라트이고, 시라트가 무슨 의미인지 영화가 시작할 때 설명을 해주거든요. 이승과 저승을 잇는 다리 같은 건데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롭다 라고 설명해요. 종말론적인 최후의 심판 같은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영화 시작할 때 이 설명이 안 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영화냐 라는 반응이 엄청 많이 나왔을 것 같긴 합니다. 시작부터 제목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가이드를 잡아주는 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이 모든 상황을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세계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최근에 본 호소다 마모루의 끝이 없는 스칼렛하고도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그 영화도 뭔가 사후 세계 비슷한 곳에서 어딘가로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데 사막이 배경인데다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되게 비슷한 장면들이 있어요. 물론 메시지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시라트가 영화 시작할 때 어떤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어도 다양한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 영화를 어떻게 봤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각자가 영화를 해석하는 배경이나 근거들이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어떻게 느꼈냐 하면 지금 관객 개개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한가, 거기에 따라서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양상이 아주 극명하게 갈릴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삶이 고통스럽다, 세계는 절망적이다 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 영화가 더 재미있다, 흥미롭다, 만족스럽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왜인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를 하나 꼽자면 종말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어 라는 대사. 이 영화의 내용은 목적이 상실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딸을 찾겠다, 레이브 파티의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 라는 목적으로 시작하지만, 제가 결말 스포일러로 말했듯이 어딘가로 도착하는 엔딩이 아닙니다.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도착할 곳도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이기도 한 것 같고, 인류 문명이 나아가고 있는 여정으로 보이기도 하죠. 도착할 곳이 없는 여정.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세상이 점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었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는 필연으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삶 자체가 고통이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이 영화가 보여주는 게 딱 그거예요. 목적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채로 부유하는 영혼의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이 영화 첫 장면에 나오는 파티 장면을 보고 춤을 추고 싶어지는 게, 그 춤은 그냥 단순한 감각의 반응이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음악에 반응하고 있을 뿐인 육체. 마지막에 쥐레바 통과할 때 가장 먼저 살아서 통과한 사람이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걸었어 라고 말하거든요. 목적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반응만 할 뿐인 존재.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지금 거의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것이 묵시론적인 인간의 형상이고, 처음에는 목적도 있고 생각도 있었던 주인공이 그런 묵시론적 존재로 변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지금 인류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
있다라고 이 영화가 말하는 것 같았고요. 저는 세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묵시론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종말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만족한 거는 너무 명확하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세상의 모습을 이 영화를 통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결국 살아남은 등장인물들이 어떤 기차에 올라타고 멍한 표정으로 앉아서 기차가 이끄는 대로 어딘지도 모를 곳으로 여정을 계속 이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정말 어떻게 봐도 이게 인류의 미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지막 기차 장면에서 지금까지 나온 레이브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이 나오는데 예전에 그 반젤리스 음악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묵시론적인 분위기를 쫙 깔아줍니다. 물론 앞에서 말했듯이 이 영화를 받아들이는 양상은 관객에 따라 차이가 클 것 같고 저와는 달리 그래도 세상을 좀 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이라면 뭔가 다른 의미나 해석을 찾아낼지도 모르죠. 아무튼 저는 이 영화를 그런 느낌으로 봤고 이 영화가 아주 마음에 든다 라고 말하는 게 스스로에게 잔인하다는 생각마저 드네요. 저의 감상은 그 정도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넷에 이 영화의 바이럴 홍보로 서브스턴스급의 충격이라고 한 부분, 저는 서브스턴스급의 충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런데 저 말고 다른 후기를 보면 서브스턴스급의 충격은 전혀 아니다 라는 반응이 훨씬 많긴 해요. 사실 이 영화가 충격적인 뭔가가 있다는 걸 알고 보니까 그 장면이 나왔을 때 아 이거였어? 에이 서브스턴스에 비하면 별거 아니네 뭐 요런 반응이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홍보가 오히려 역효과, 물론 서브스턴스급의 충격이다 라고 바이럴 소문을 내니까 저같이 소문 듣고 보러 가는 사람이 생기는 그거는 사실이긴 한데요. 이렇게라도 홍보를 안 하면 거의 관심을 끌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서브스턴스와 시라트 연속해서 보고 어떤 영화가 더 충격적이냐 묻는다면 저는 시라트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종류의 충격이냐 하면 상영 등급이 15세 관람가입니다. 잔인하거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야한 장면도 없고. 그럼 충격적일 게 달리 뭐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죽음이죠. 예상 못한 순간에 누군가가 죽는 거는 타란티노 영화에서 자주 보던 건데 타란티노 영화에서 그런 장면은 대부분 누가 누구를 살해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시라트에서는 그런 죽음이 아니고 정말 무작위의 죽음, 그런 장면이 2개 정도 있는데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예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죽는 거는 거의 아무도 예상을 못할 거라고 봐요. 서브스턴스급의 충격이라는 말, 충격의 형태는 달라도 충격의 크기로는 과장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 후기를 읽어보면 별거 아니다 라는 반응도 많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아무튼 시라트라는 영화 저는 뭐 너무 좋네요. 올해 아직 영화 몇 편 보지도 않았지만 당연히 올해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는 최고, 이 정도면 연말 탑10에도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꼭 극장에서 봐야 하는 영화, 말했듯이 이 영화는 감각으로 바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극장이라는 환경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이 영화가 너무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 리뷰뿐 아니고 다른 분들 후기도 참고하셔서 이 영화를 볼지 말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 시라트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